자, 어제 제가 서울시가 지원하는 미니 태양광 사업 지원액의 절반이 세 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들어갔고 그 사람들은 다 친여 인사들이다. 운동권들 출신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이렇게 잘 나가는 녹색 드림 협동조합 이사장 이 허인애가 어제 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이 정원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학생운동권의 이 선배 이런 대열에 해당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허인애를 두고 친여권 성향 인사가 서울시 태양광 사업에 특혜를 받았다고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오고 갔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태양광 사업이 현 정권의 무덤이 될 거라면서 허인애 씨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크게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허인애는 일반 지인이 소개한 우연한 기회로 많은 매출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한국당 의원이 허인애에게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정철수 전 서울시 의원 등 정치적 체인으로 사업한 것이 성장 비결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 허인애가 더불어민주당 인사 등과 친분으로 동대문구 홍릉 동부아파트 370세대 태양광 설치 사업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 겁니다. 여기에 허 이사장은 2004년 동대문 선거 이후에 옛날에 자기 지역구였어요. 14년째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구청장이 아니고 지인 소개로 단기적 폭발력 있는 매출 이익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연한 기회가 보도로 알려지면서 후속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됐다. 참 우연히 겹치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이 제출받은 보급업체별 미니 태양광 보급 실적이라는 자료를 윤한홍 의원이 제기했는데 2015년에 1100만 원이던 녹색 드림에 대한 시 보조금이 작년에는 19억 3,200만 원까지 급증했고 올해는 6월까지 16억 3,2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 25개였던 태양광 설치 실적이 2016년 456개, 2017년 4,399개까지 폭증을 했고 올해는 6월 달까지 3,642개를 했다고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올해는 또 작년보다도 2배나 더 늘어날 건데 허인애가 임종석과 박은순과의 친분으로 정부의 탈원전 추진 정책과 맞물려서 태양광으로 대거 사업을 따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임종석이하고는 오래 알고 있었고 박은순과는 박 시장의 저서를 통해서 알게 됐고 참여연대 초기 활동을 같이 했다 하면서 특혜는 부인했습니다. 저희가 일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29.5%인데 서울시 쪽에서는 14.7%를 해서 역차별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해다 했어요. 얼마나 많이 해먹기에 30%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야당 의원들은 이 녹색 드림을 비롯해서 해드림, 서울시민 햇빛발전 등 친여 인사로 알려진 이사장이 있는 협동조합 3곳이 서울 시내 미니 태양광 보급 실적의 50.6%를 차지한 것이 석연치 않다라고 이렇게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 한마디로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정부에서 신용보증기금을 만들어서 보증을 해주죠. 근데 이 신보가 태양광 사업에 제공하는 보증 건수가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비해서 3배까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정부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지요. 그런데 이 신보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담보 제공률은 90%로 자기 자본 10%만 있으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 신보에 가면 10%만 들고 태양광 사업이 될 거냐? 아니죠. 그 중에도 해주는 사람도 있고 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해주는 사람이 특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신보가 태양광 사업 회사들에 제공한 시설 자금 보증은 2014년 52건 293억, 15년 75건 178억에서 16년 83건 335억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니까 갑자기 83건이 175억이 되면서 335억이 600억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169건에 628억입니다. 올해 아직 몇 달 남았으니까 엄청 더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현 정부가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를 내세우면서 신용보증기금이 태양광 쪽에 엄청난 보증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광 회사들이 져야 될 리스크, 위험도 줄여줬다는 겁니다. 당초 시설자금 보증 운영 기준,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시설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런 데에 대한 보증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보증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증 금액의 50% 이상을 은행에 상환해야 되는데 신보는 이걸 50%에서 30%로 낮춰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신은용 보증이 떠안으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특혜를 더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보증을 그럼 왜 해지하려고 하냐? 사업을 이렇게 하려면 사업의 시설물들이 보증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담보가 잡혀 있는 것처럼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 절반은 이 보증서 준 돈을 갚아야 이걸 해지해 주는데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만 갚아도 되게끔 해줬다는 겁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의 절반 이상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전력기금 중에 신재생에너지에 쓰이는 금액이 1조 11억, 1조가 넘습니다. 총 사업비의 56.2%고 원자력 발전 사업비는 1966억에 불과합니다. 사업비의 1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력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저 산업 기반이 되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건데 다 태양광에 지원해 주도록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온 세상이 다 태양광 때문에 지금 한국에 이 환경이 파괴되고 이 태양광 때문에 축구장 190개 규모의 숲이 사라지고 또 태양광 이게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몸에 해로운 유해 물질들이 계속 잔존하면서 이것이 과연 친환경 에너지인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한 개 만드는데 보통 4조 5천억 정도 이래 보는데 자, 그래서 정부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170조를 들여다 붓겠다. 203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는 발전량은 결국은 원전으로 하면 20조면 끝날 일을 170조를 들여서 신재생에너지 주로 태양광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태양광 때문에 부동산 투기도 또 환경 파괴도 또 특혜 시비도 곳곳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은 온전히 스톱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면서 막대한 적자를 갖다가 얻고 있어서 이제 전기료를 인상해야 될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몇 명의 업자가 돈 벌어 먹는데 은행이 두 쪽만으로 대출해주고 이 보증기관들이 그냥 아주 특혜로 보증을 써주고 그리고 지자체가 전폭적으로 도와줘서 운동권 3명한테 절반을 밀어주고 이거 누가 못하겠냐는 거죠. 이런 태양광 사업
못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청와대 지시다. 9월 고용이 문제다. 그래서 단기 일자리 빨리 만들어라. 이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공사들이 갑자기 몇백 명씩, 1000명 이상씩 200만 원 뭐 안팎의 일자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난리를 쳤겠느냐. 그런데 실제 지금 청와대 기재부, 고용부, 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기재부를 시켜 공공기관을 총동원해 가지고 2개월에서 1년짜리 단기 일자리 3만 개를 이렇게 만든다고 내주에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차례 독촉 공문을 공공기관별로 빨리 만들어라고, 계획을 만들어라고 보내고 예정에 없던 사업을 집행하도록 예비비까지 투입을 한다는 겁니다. 참 딱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다 거치며 인턴 채용을 가지고 앞으로 공공기관장의 경영 평가를 반영하겠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2년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평가에 따라 1년을 한 번 더 해줄 건지 또 연임을 할 건지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직접 이걸 갖다 호령이 떨어지니까 기재부가 나서서 공공기관 임원들한테 이렇게 호출을 해서 이렇게 막 다그치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공문을 막 보내고 빨리 계획을 잡아서 제출하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지금 부채가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기업의 부채 중에 한전이 지금 64조 9천억의 부채가 있고 철도공사가 14조 1천억,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5조 4천억, 한국남동발전이 7조 8천억,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뭐 7, 8조의 부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한전, 한수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석유공사 같은 이런 기관들이 수백억에서 1조 2천억까지의 적자를 지고 있는, 그러니까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이런 기관을 보고 200만 원씩 주면서 3만 개를 만들어라면 얼마입니까? 600억을 쓰라고 또 다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일자리가 무슨 공공기관에 도움이 되겠으며 또 그 일자리에 취업하는 사람한테도 공연히 헛바람만 넣어서 나도 저런 데 가고 싶다 해서 눈높이를 높이는 역할만 하지 그들의 미래나 장래에 도움이 되겠냐는 겁니다. 민간의 일자리가 줄어든 부분을 가지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알바를 채용해서 인턴이라는 명목과 인턴이라 해도 알바죠. 2달, 석 달짜리 알바죠. 그렇게 해서 때우겠다. 정부 예산으로. 이게 정상이냐는 겁니다. 일자리는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지금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시키는데 정부가 지난해에 추경 11조를 동원해서 일자리 6만 7천 개를 만들었는데 그 절반이 60대 알바라는 거죠. 길거리에 휴지 줍고 독거노인 안부 확인하고 이런 건데 이런 몇 달 시킨다고 돈이 수조 원이 뿌려졌어요. 서울시에 올해 상반기 만들었다는 일자리 5천 개가 금령구역 지킴이 같은 일당 4만 5천 원짜리 어르신 알바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옛날에 7호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뭐냐, 노인네들 그냥 논이 그냥 쭉 서서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휴지 줍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 줘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 주기 뭐 하니까 그런 거 하거나 뭐 내과 주변에서 뭐 나뭇가지 줍고 이런 식으로 시간 때우다가 시간 되면 그냥 일당 도장 찍어줘서 나중에 받아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호 사업은 그냥 정부가 나눠주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 가보면 이런 일을 하러 가는 분들 중에 살만하고 노후 걱정 없는 사람도 아이고 용돈 벌러 가야지 하고 나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갖다가 낭비하는 거죠.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국민 세금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해가 어제 난리 났었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신흥국에 지금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아르헨티나, 터키, 파키스탄, 브라질 등에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고 있어서 그런 나라에서 몇 군데가 터질 거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의 자본 규모가 1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본 유출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맞먹을 만큼 지금 급격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돈이 쫙 빠져서 지금 신흥국의 통화 가치를 급락을 시키면서 지금 미국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도 아주 이것 때문에 위기다. 이렇게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경제의 퍼펙트 스톰이 수출도 잘 안 되고 내수도 지금 문제가 있고 투자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성장률은 둔화되고 또 지금 해외에서 우리 요인 말고 이런 이 신흥국 자본 유출 위기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의해서 또 우리가 데미지를 입게 되고 이 와중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재무부에서 한국의 주요 국책은행들이나 이런 은행들에게 북한하고의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맞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정말 한번 생각이나 해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은행들 부분을 완전히 그냥 배제를 시키고 끼지를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은행마다 북한과 관련되는 사업에 차관이나 돈을 제공해라고 전부 계획서를 짜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북한에 대한 투자에 뭘 하겠다라고 앞다퉈서 나서도록 압박을 하고 있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정권이요, 엄청난 일을 지금 스스로 화근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껏 열중하는 것은 이런 퍼펙트 스톰 같은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외화 유출이 우리도 되는 거 아니냐. 한미 간의 금리 차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지금 경제의 체력을 어떻게 좀 올릴 거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알바 자리 3만 개 만들고 태양광 하는데 그냥 돈 다 대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느냐. 지금 태양광이나 더 나아가서 이 공기업 인턴 채용시키는 꼬라지를 보면 이 정권 틀려버렸어요. 문제는 국민들이 여기서 지금 벼락을 맞을까 걱정입니다.